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과거와 달리 출산율도 줄고 또 고령화 인구가 늘면서 주변에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초고령화 시대 상황과 주요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난해 18%를 넘어섰죠. 앞으로 2년 뒤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전문가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빨라지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시계,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의령군 낙서면의 한 마을. 폐허나 다름없는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띄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지만 대부분 떠나가고 현재는 60여 가구에 9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우리 나기 전에는 120가구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 다 줄어버린 절반도 채들랑 그런데 다 줄어버렸어요. 저 왜 대밭인데 저도 전부 집이 있는데 전부 다 뜯기고 다 늘어빈데.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통계청은 2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고령 사회로 들어섰을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1년에 약 1%포인트씩 늘었고 지난달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18.6%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6.25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030년엔 고령 인구 비율이 4분의 1을 넘어서고 2070년이면 절반 가까이에 도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도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전문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이 정도 출산율이면 5세대 안에 개체가 멸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우려합니다. 역사상 이런 기록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전쟁이 나도 이 정도 출산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전쟁이 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갈수록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노후 문제인데요. 노인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파산하거나 파산에 직면하는 이른바 빈곤 노인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노인 파산 문제. 해법은 없는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 지자체에서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차례 거리 정화 활동을 하고 받는 돈은 27만 원.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만큼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참여자 대부분도 80세 이상입니다. 근데 다른 일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게 다른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나이 80살. 나이 80에 어디 가서 이거 알고라도 이 노동이라도 시켜주면 하겠어요. 올해 89살 박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벽지는 뜯기고 집안 곳곳에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방을 골 때에서 구해면 좋겠는데 안 되려고 그래요. 할매 혼자 살지. 밤에 죽어보면 골치 아프고 자꾸 할매도 연세도 많고
그런데 지대를 못 건다고 봐. 노인 빈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590여만 명에서 10년 만인 2021년 880여만 명으로 무려 48%나 증가했습니다. 고령층 증가에 비례해 상대적 빈곤율 역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 65세 이상 전체 고령층 880여만 명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빈곤층은 57.6%, 500여만 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2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35년 후인 오는 2059년에는 기대수명이 90세에 이르게 됩니다. 기대수명 90세인 2059년 인구 전망은 4,300여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1,8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다가올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이 좀 더 오랫동안 그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시키면서 그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과 함께 노인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 정년 연장 문제는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 시점을 50세부터로 보고 계획적인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건 이제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른바 인생 이모작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나 연관된 일을 다시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일을 배워서 다시 인생 이모작에 나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고 또 건강도 유지해야 하는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의 목수들이 한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방과 부엌, 거실과 화장실을 모두 뜯어 고쳐야 하는 작업인데 여느 종합 인테리어 공사 못지않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초보 목수들입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집수리 양성 과정 교육이 끝나면 곧 취업과 창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가 원했던 그런 분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제가 여러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섞여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창업도 또 내지는 또 취업 쪽으로 제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현장에서는 한 고령의 바리스타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립니다. 젊은 바리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전문 교육을 받았고 전문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집에 있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시면은 우선 손님들 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료들이 많잖아요. 우체국에서 택배와 우편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최병국 씨는 70대 근로자입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생활비에 보탤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최 씨는 이 일자리가 마음에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일을 한다는 게 약간은 이제 긴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긴장이 그 뇌 활동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에서 60대 취업자 수는 이미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 이상 은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정년을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88만 3천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내년 103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퇴 이후 다시 취업과 창업에 나서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초고령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헬로티비 뉴스. 이번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살펴보죠. 노인들의 생계와 복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어르신 일자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른바 일을 해야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공공 일자리 현장을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성혜년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탁구장과 당구장 등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고 운동과 취미 등 다양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돈 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건강이 좋아져요. 아침 일어나면 이어와서 운동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저녁에 잠도 잘 오고요. 잠이 잘 와서 그게 제일 좋아요. 김태암 어르신도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운동 자세와 요령 등을 알려주며 체력단련실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참 모든 분들에게 지도해드리고 저 운동도 하고 또 약간의 교통비도 좀 생기고 또 이런 어른들한테도 이런 본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북 경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 2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와 청소, 방역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의 기회장도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또 용돈도 벌이시면서 또한 쉼과 또한 배움이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고령화 사회화가 빨라지면서 전문가들은 어르신 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도 좋은 사례라고 말합니다.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참여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등 이런 그 사회보장 제도들을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요.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형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늘리고 또 정년제도도 손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일해야 더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로 이어지는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지난 5년 새 지역 인구 3.3%가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높습니다. 네, 전남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바로 순천입니다. 정주 여건과 유동 인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순천형 도시재생 성공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 전교생 3,000명에서 200명까지 줄어든 순천 남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일대 마을 주민들은 수십여 년 전부터 하숙집을 운영해 왔는데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주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된 순천 저전동. 5년 만에 사업이 완성됐는데 그 사이 마을은 꽃과 나무로 뒤덮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꾼 정원은 50여 개가 넘게 조성됐고 빈 하숙집은 이제 관광객을 위한 마을 호텔과 공유의 집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자 빈집은 사라지고 다시 사람이 찾는 마을로 변화된 겁니다. 부모님이 지키고 계시는 가정은 다시 돌아와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사는데 그 아는 집은 다시 구입하려고 해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순천 남초등학교가 1년에 20명씩 해서 5년에 100명 키우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전동 주민들은 일주일에 3번씩 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남초등학교가 주민들의 정원 수업을 정식 수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주민 교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친환경 교육을 받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30여 년 만에 입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마을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는 25배 늘었고 저전동 골목상권 매출은 7.4% 증가했습니다.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남초등학교 입학생이 늘었고 유동 인구가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마을을 오고 가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마을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82%에 달했던 순천 저전동.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기를 되찾으면서
청년층과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노인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해 돈뿐만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도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답게 또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는 방법, 바로 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마술이나 인형극을 배우고 재능 나눔 공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는 어르신들을 이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검은 장막 위에 큰 물고기 인형이 작은 물고기 인형을 뒤쫓습니다. 검은 장막 뒤엔 어르신들이 물고기 인형이 달린 막대기를 들고 바삐 움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이들은 70살을 훌쩍 넘긴 어르신 15명으로 구성된 포도리 극단. 공연을 위해 복지관에서 반년 넘게 인형극과 마술 등을 익혔습니다. 나이 먹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워서 마술이라든지 인형극을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공연을 마친 포도리 극단 어르신은 아이들이 비누점토로 자동차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멋진 공연에 한껏 신난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설명을 듣고 점토 자동차 모형을 완성합니다.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일러주어서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교통안전 교육 공연을 펼치는 포도리 극단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포도리 극단 공연을 본 어린이들은 4천여 명에 달하고 포도리 극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60명에 가깝습니다. 포도리 극단을 지원하는 복지관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 때문에 대화가 단절됐던 어르신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 교육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효과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교육에 대한 한정적인 어떤 재원이나 인프라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심과 떨어진 지역엔 어르신들을 교육할 강사가 부족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 어르신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선순환을 만드는 노인 복지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그동안 오래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바람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0세 시대도 더 이상 옛말이 아닌데요. 초고령화 시대,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과 소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걱정은 뭐 건강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이래 만나서 이래 일하고 재밌고 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저끼리 잘 살고 있고. 치매 같은 것이 안 와야 쓰겠는데 그 혹시 치매 옷감 써서 걱정이 됩니다. 산 날까지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지. 누구나 마찬가지. 소매라면 항상 뭐 건강하고 또 주위에 있는 그 보시라든 친구들 또 여기저기 좀 쉼터가 좀 있음으로써 서로 아기자기하게 답소를 나누면서 서로 지낼 수 있는 좀 그런 세월이 됐으면. 몇 년 안 할 거예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또 애들도 뭐 문학을 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뭐 100세 되려고 많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몇 년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정도 손님이 떨어지면 초고령화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